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의 집요한 러시아군 탄약고 파괴로 인해 러시아군의 포격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가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적대행위가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돈바스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틀 동안이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군의 탄약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오신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와중에 7월 10일 하루 동안에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후방에 있던 대형 탄약고를 5개나 파괴했고 쿠펜스크에 있는 탄약고 및 물류창고를 우크라이나군이 타격했다는 미검증된 소식, 우크라이나군이 노바카호프카를 재포격했고 루안스크 지역에도 재공습을 가했다는 미검증된 소식이 이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술기들이 출격해 남부 전선의 헤르손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퍼부어 러시아군의 방어 진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남부 헤르손 방면의 러시아군 포병은 전멸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와 이지움을 잇는 지역에 54개 대대전술단 병력을 집결시키고 정비를 진행 중이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탄약고와 지휘소를 집요하게 박살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공세를 퍼부을 것이라는 점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는 현대 포병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아보라는 메시지를 날렸고 마침 서방에서 지원된 최강의 자주포라는 PZH-2000의 위력마저 능가하는 차륜형 자주포가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연사가 가능한 이 저주포는 2분 30초 동안 무려 21발의 포격을 쏟아붓는 정신나간 위력을 가진 것은 물론 K9 자주포가 가진 MRSI 성능의 2배를 자랑하는 능력으로 단 1문만 가지고도 6문의 자주포로 동시에 포격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이외에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더 많고 다양한 서방계 현대 포병 화력 자산들이 배치되어 러시아군 탄약고는 물론 포병마저 박살내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오히려 갈수록 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13일 여러 오신트 보도들과 우크라이나 저널리스트인 유리 부투소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드디어 세계 최고의 미친 연사력을 가진 완전 무인화된 차륜형 자주포 FH-77 BWL-52 아처 자주포 면문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미 이 아처 자주포들은 우크라이나군에 양도되어 교육 훈련을 마친 것은 물론 전선에 투입되어 러시아군의 포격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처 자주포는 우리 군의 K9 자주포처럼 궤도를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수준의 장갑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 완전 무인화된 포탑을 가진 차륜형 자주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야말로 괴물이라 불릴 정도의 빠른 연사가 가능한 무서운 포병 화력 자산인데요. 이 아처 자주포는 주행 중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멈춰서서 30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초탄을 발사하고 또한 30초 내에 그 장소를 이탈할 수 있는 신속한 슈트앤스쿠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군 포병들을 일방적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K9 자주포가 분당 3발 정도의 지속 발사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완전 자동화된 아처 자주포는 분당 무려 6발의 지속 발사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더욱 무서운 점은 급속 사격을 행할 경우 2분 30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무려 21발이나 되는 포탄을 발사하는 정신나간 수준의 연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이게 다연장 로켓인지 자주포인지 헷갈리지만 사실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자주포 중에서 이 아처 자주포만큼 빠른 연사 속도를 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군의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대 3발의 1문 TOT 사격이 가능한 MRSI 모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처 자주포는 이 능력 또한 우리 군의 K9 자주포에 비해 2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최대 6발의 1문 TOT 사격이 가능한데요. 1문 TOT 사격이란 자주포의 포신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 발의 포탄이 같은 타이밍, 같은 목표에 동시에 내려꽂히게 사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신의 각도를 높이 올리면 그만큼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신의 각도를 내리면 그만큼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지는데 이 시간차를 이용해 한 번에 여러 발의 포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죠. K9 자주포가 1문 TOT 사격을 가할 경우 뽀뽀뻥 하고 3발의 포탄이 한 곳을 때리는 반면 아처 자주포가 1문 TOT 사격을 가하면 뽀뽀뽀뽀뻥 하고 6발이 내리꽂히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K9 포반장 출신인 제 옆에 동료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여러 발이 동시에 내리꽂혀도 실제 소리는 뽀뻥 하고 난다네요. 아처 자주포는 승무원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조종석에서 모든 발사 과정을 수행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한데요. 아처 자주포의 차량은 전신이 방탄 처리되어 있어
경보병들의 소총 공격에 끄떡없으며 완전 자동화된 무인 포탑을 채용하고 있어 차량 안에서 키보드를 두들겨 목표물을 지정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편리함이 돋보입니다. 자동화된 포탑은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종류의 포탄을 장전하고 방열을 거쳐 포탄을 발사하게 되는데요. 승무원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아처 자주포의 승무원은 그만큼 더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빠른 사격 후 진지 이탈이 가능합니다. 이 아처 자주포는 스웨덴이 제공한 것으로 스웨덴은 2016년부터 총 48문의 아처 자주포를 배치했고 24문을 추가로 생산 중입니다. 이번에 스웨덴이 이 아처 자주포를 정확히 몇 문까지 제공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스웨덴에서는 아주 다양한 포탄을 제공해 러시아 포병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거리 30km 정도의 기본탄에 40km급 사거리를 가진 베이스 블리드탄, 35km 정도 사정거리를 가졌고 러시아 전차나 기갑 장비들의 취약한 상부 장갑으로 내려꽂히는 상부 공격 지능탄인 155 보너스, 최강의 서방제 포탄 중 하나로 GPS, INS 방식으로 유도가 가능한 M982 엑스칼리버 포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엑스칼리버 포탄을 사용할 경우 사정거리 40km에서 5년 공산 오차가 10m에 불과할 만큼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만큼 러시아군의 장비들을 모두 쪽집게처럼 타격할 수 있을 듯한데요. 2007년 엑스칼리버 포탄은 처음 사용되어 92%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명중률과 오차 범위 4m라는 미사일이나 다름없는 놀라운 성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아처 자주포에서 엑스칼리버 포탄을 발사할 경우 무려 70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하이마스와 함께 러시아군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 체계가 될 수도 있을 듯한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놓고 현대 포병의 위력을 한번 맛봐라라며 큰소리칠 만한 성능입니다. 그런데 이 아처 자주포 외에도 다른 강력한 서방제 포병 장비들이 추가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크라프 자주포를 18문까지 공유했고 이 크라프 자주포 한 개 대대는 세베르도네츠크 등지에서 러시아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성공해 일방적인 승전을 거두었습니다. 크라프 자주포는 차체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K9 자주포의 차체를 사용하기에 더욱 뜻깊은 일이었는데요. 참고로 이후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승인 없이 이 크라프 자주포 18문의 우크라이나 공연은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크라프 자주포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더욱 일조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60문의 크라프 자주포를 폴란드는 지원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 초도 물량이 벌써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존 최강의 자주포로 불리는 PZH-2000 한 개 대대분 또한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고 있다는데요. 그런가 하면 세계 최초의 장륜형 자주포로 장사정 및 고도의 정밀성을 갖추고 있으며 발사 속도 또한 빠른 SHKH-VZ-77 다나 자주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나 자주포 또한 MRSI 기능이 있어 1문 TOT 사격이 가능하며 K9과 PZH-2000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았을 뿐 뛰어난 자주포인데요. 오히려 지속 사격 능력 면에서는 K9을 능가하는 것이 이 다나 자주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개발한 즈자나 자주포와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또한 지원되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슈텐스쿠트에 알맞게 신속한 기동이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로 개발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까지의 전투를 통해 러시아 포병은 슈텐스쿠트 전술을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 포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동구권의 자주포들과 서구권의 다양한 화력 자산을 합쳐 러시아군을 교란하고 있어서 러시아군이 획기적인 대응법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포병 대 포병 간의 전투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